그리고 저희도 예전에 영어책 또는 영어 독해를 하면서 항상 해석을 하면서 읽는 습관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경험했다시피 해석을 하면서 하게 되면 글읽기가 매우 느리게 되고, 글읽기가 느리게 되다 보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까먹게 되고, 까먹으면 다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두 번, 세 번 읽어야지 이게 내 머릿속에 남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랑 한번 함께 해보시면, 이제 어머님도 한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읽거나 하실 때 한글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을 하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죠? 그냥 읽어요. 그럼 저희가 아이들이 뭐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어민처럼 되려면 영어를 읽으면서도 그냥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이제 phonics, 그 다음에 뭐 readers, chapters 가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서 읽게 되는 아이들은 그 재미와 흥미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스피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려져야 되고, 그 상황에 따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거를 한글이 개입함으로써 계속 스토리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의견이 항상 분분해요. 이게 해석을 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영어를 있는 그대로 읽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해석 없이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한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저희 어머님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어를 한글로 바꾸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됐을까? 정말 머릿속에서 이게 이해가 된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고 나서 2년차, 3년차 정도 되었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를 하는데 과연 잘 읽고 있는지, 또는 과연 스토리 파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해석도 시켜보고, 실제로 뭐 아이들한테 뭐 따로 해석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쭉 이렇게 읽어내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한글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아이가 읽어내는 거에 계속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 책 읽기가 재미없어지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읽을 때는 영어가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라방 하다가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거나 그러면 바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영어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읽으면서 이걸 과연 아이들한테 해석을 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떻게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도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 소리부터 듣게 해줘야 되는데, 그 영어책 읽기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뭐 파닉스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킨더 때 해가지고 조금 두께가 있는 리더스를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파닉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영어책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책을 읽게 되면 일단 짧더라도 스토리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단어 하나를 놓고 단어 읽는 거를 연습을 시키게 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알맞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짧은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영어의 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영어책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책 읽기의 수준을 잘 조절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그 영어 단어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런치는 어떻게 드셨을까요? 그러면 그 런치 세트 메뉴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이들 스쿨 다녀오고 나서 뭐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스쿨이나 런치나 세트 메뉴 이런 거를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을 할 때 뭐 이런 문장들이 많죠. I see green, I see red, 이런 게 있으면 I see 같은 경우도 해석을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해석을 시키지 않더라도 아이들한테 I see를 알려주고 red를 알려주면 당연히 그게 red가 빨간 게 아니라 red는 red로 읽히게 이해가 되게 가르쳐 주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I see red, I see blue, I see green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이가 그 다음에 뭘 느끼게 되냐면 그 영어의 악센트와 리듬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럼 악센트와 리듬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로 그 소리에 따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생기는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파닉스 책들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영어를 시작을 할 때 똑같은 단어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어 정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한 단어 정도가 바뀔 때는 아이들이 이미 그 자체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글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진입을 할 때 해석하는 습관을 최대한 기르지 않아야 된다.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지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왠지 내 아이가 영어책을 읽고는 있는데 해석을 안 하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단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내 아이가 앉아서 책을 30분 정도 읽었어요. 30분 정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아이가 분명히 텍스트를 보고 있고 그 책에 그림을 보고 있고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30분 동안 앉아서 아이가 책을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책을 읽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책을 느끼면서 흐름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해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 쭉 읽어가다가 건성으로 보는 건 아닌지 머리에 남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쵸. 그 부분도 걱정이 되실 수 있죠.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아이들이 건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읽는 척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확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아주 쉬운 단계부터 파닉스, 그 다음에 초기 리더스, 그 다음에 초기 챕터까지 쭉 가면서, 그러니까 점점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는 이게 건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이가 책을 읽어가는데 좀 힘든 거죠. 네. 왜 힘드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캐파가 아이들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캐파를 늘려줘야 되고, 그 소리를 더 빠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아이한테 그런 시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쭉 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영어책 읽기가 이제 아주 초기부터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 방금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대로 건성으로 보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영어를 한 다음에 뭔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확인을 하자. 확인을 하더라도 좀 아이가 창피한 정도의 확인, 잘 모를 것 같은 확인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시키는 건데, 그런 걸 좀 뒤로 미뤄두고 최소한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일단 똑같이 어머님도 그 책을 읽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인공이 누구고, 그 다음에 보조 출연자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항상 제가 드라마에서도 뭐 조연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 정도만 물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를 하면서 이제 워크북도 만들고 리딩 노트북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를 저는 최소화시켜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에서 하는 것과 학원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다 보면 아이와 좀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종종 발생하면은 결론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독서 활동을 할 때는, 책 읽기를 할 때는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도구가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주위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만약에 어머님이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 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 방을 보고 계신데 아빠는 먼저 봤어요. 아빠는 먼저 봐서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쭉쭉쭉쭉 따라가고 있으면서 드라마에 몰입해서 주인공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상황에 저 주인공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나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좀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어 스토리에 따라서 쭉 읽어가는 거는 그 영어의 흐름을 맞춰서 가는 건데, 영어를 읽으면서 계속 한글의 개입을 이끄는 거는 스토리가 자꾸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또 왜 끊어지면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제가 발생하죠. 어떤 경우냐? 만약에 어, 정말 보고 싶은 뭐 스포츠가 있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채널을 확 돌려버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최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네, 그렇죠. 스토리가 끊어진다는 건 완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스토리가 끊어지면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내려온다. 좀 이야기를 해달라.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된다. 라는 전화를 제가 받고 이제 가서 아이한테 그냥 저는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좀 경험이 없었을 때거든요. 가야 되니까 그냥 가서 껐어요. 껐더니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쳐다보냐면 그냥 그대로 고개를 들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생각 조금 소름 돋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고양이들이나 또는 뭐 다른 거에 의해서 갑자기 TV가 꺼지거나 소리가 꺼지거나 채널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을 때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흐름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쭉 읽어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어머님들도 주위에서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이제 내가 TV 볼 때, 내가 드라마 볼 때, 남편이 채널 돌려버렸을 때, 또는 아이들이 리모컨을 뺏어갔을 때, 또는 똑같죠.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다가 뭐 두 명,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남매들이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로 리모컨을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돌리면 또 기분이 안 좋게 되고.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아이는, 따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는 영어를 의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해석을 하지 않고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영어책 읽기를 하고 해석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영어에 따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의미상들이 일련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림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영어책 읽기를 하지 않고 쭉 왔어요. 일반 학원을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학습적인 영어를 하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습관을 바꾸는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꾸 요구를 하세요. 해석을 하게 해달라. 해석 잘 할 거다. 그러면 어머님의 생각을 바꾸는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습관을 못 바꾼 아이들은 영어책 읽기를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학습 위주로 하다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준에 맞춰서 영어 듣기와 그 다음에 영어 책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떨 때는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실 때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을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집에 아이들 영어책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영어책을 그대로 놔두고서 그냥 오디오만 듣고서 계속 그 오디오 소리만 들으면서 글자가 넘어가는 거를 계속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죠? 저희는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이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엄마들도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조금 난이도를 낮추는 거죠. 또는 확 낮춰서 소리를 들으면서 페이지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훈련을 해보다 보면 어머님들도 그게 굳이 한글의 대입 없이 이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 느끼시는 순간 제가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실 거고, 아, 내 아이가 정말 영어책 스토리에 푹 빠져서 읽고 있구나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어책을 읽을 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제 아이들의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책을 읽는 목표. 그러니까 영어책을 왜 저희가 읽고 있죠? 영어책을 왜 읽히시려고 하는 거죠? 왜 저희가 이제 좋게 말을 하면 배경 지식도 넓히고 영어의 문화를 익힐 수 있고 굳이 미국을 가지 않고도 읽을 수 있고 이런 말들도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정말 영어책을 읽으면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죠. 어드밴티지고. 근데 실질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영어 시험과 성적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도 오게 돼요. 네.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를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와 영어책 읽기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글의 어휘, 그렇죠. 한글책 읽기가 어느 정도 수준적으로 영어책과의 갭을 최소화시키면서 간 아이들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의 어휘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어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국어력이 조금 이제 영어와 비슷하게 못 갔거나 아니면 솔직히 이제 비슷하게 가기도 조금 힘듭니다. 영어력하고 국어력은 같이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하나의 문제는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어책을 읽은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경우에요. 영어책을 읽었는데 해석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훈련을 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는데 평소에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 정도? 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석을 안 하는 습관을 갖더라도 이제 저희가 사춘기 정도 되면 저희 두뇌 구조와 학습을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조금 바뀌게 돼요. 네. 자기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기 스타일이 생기는 시기에 그게 완성이 되어 갈 때쯤에는 해석을 조금씩 해주면 좋습니다. 단 한글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영어책 읽기와 한글책 읽기, 그러니까 영어력하고 국어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갭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갭을 최소한 상태에서 갈 수 있게 아이를 독서 지도를 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중에 커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어의 진입 시기, 중기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 시기까지는 최대한
해석 없이 아이한테 책을 읽힐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적인 면이 들어가는 시기인 한국 학년으로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지 않거나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 굳이 해석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때는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국어력이랑 같이 갈 경우에는 굳이 해석에 따른 어, 문제는 안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그 제가 이렇게 라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위에 영어책 읽기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힘을 얻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이야기는 영어책을 읽으면서 어머님들이 느낄 수 있는 점. 그러면 내가 다음 아이가 영어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점. 내 아이가 레벨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리딩 레벨을 올려가는 거고 그 리딩 레벨에 맞춰서 내 아이가 쭉쭉쭉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과 학원에서 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읽기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언젠가는 듣기와 읽기 관련도 듣기와 읽기 관련된 이야기요. 네, 그쵸. 이것도 재밌겠네요. 네. 제가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 좀 저도 재밌고 알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귀 트이는 거요? 그렇죠. 저희가 그쵸. 우리가 귀가 트여야지 영어가 시작인데 귀가 트이는 저희 그 수치로 할 수 있는 임계량도 있고 한데 집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라방을 제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서 지금 방금 질문 주신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 좀